인터뷰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당 부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한 다음 부총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실국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질문은 유승희 의원님, 강학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민자 이상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정으로 동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황인호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의원입니다. 부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방역에 애써주시는 황인호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생활 방역에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부정 질문을 통하여 동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군안의 특성화된 아동학대 방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5살 남학대 폭행 사망 사건, 천안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여행가방 감금 살해 사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우리 동구도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 동구의 아동학대 건수, 신고 건수는 250건으로 2019년에도 126건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릴 때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성장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2차, 3차의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이나 어린이집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보호자나 보육교사가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새싹인 아동들이 더 이상 폭력에 멍들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으로 예방할 것인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지역 내 아동 보호의 핵심 주체이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부가 되길 마음 깊이 바라며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동학대에 관해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동부만의 특성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양동 쌈지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부정질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도심 속 공원은 일상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정서 함양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여러 공원 중 쌈지공원은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우리가 흔히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대단히 규모의 공원이 아닌 작지만 인근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나와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의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녹지 공간이 부족해 소외되었던 자양동 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면 마을 활동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장애될 수도 있을 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는 마을 음악회나 신앙송 등 같은 작은 마을 행사 또는 버스킹 공연 등도 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양동은 평소에도 마을 활동가의 문화 창작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러한 쌈지 공원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한 곳입니다. 구에서는 빈집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양동 내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쌈지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면 도심 빈집 문제와 공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양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자양동 쌈지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운동 관통도로 확장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용운동 관통도로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로 인해 꾸준히 도로 확장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곳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박민자 의장님의 건의안 및 박철용 의원님의 부정 질문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곳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용운동 에코포레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용운중학교에서부터 용운동 300-1번지까지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가 되었지만 용운동 296-4번지 선부터 용운동 426번지 선 도로는 변함없이 폭 15m의 왕복 2차로 도로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차로폭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과 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보로 이용하는 국민들은 혹시 모를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더불어 대동 이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주변 환경이 변화한다면 용운동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사업 주체인 대전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로 확장을 건의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용운도 도로 확장 관련 민원인 요구사항 결론 설명회에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검토 결과 4차로 확장에 따른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뇌약호로 도로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공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격파를 걸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져 불가능하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로 확장을 위한 방안을 찾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용운동 단통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추진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천변 꽃길 조성과 산책로 정비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동천은 작지만 동네 하나뿐인 지류하천으로 평소 이스트시티와 서점의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의 이용하는 공간이며 향후 SK도 아파트가 완공되면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동천변 산책로는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운 산책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도심 속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아름다운 정서 함양의 장소가 된 대동천변 산책로 주변 환경에 대해 본 의원이 평소 돌아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동천변의 시작점이 이스트시티 2단지에서부터 중앙동 쪽까지는 화단 등이 조성된 가양동 성남동 쪽 대동천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접초가 무성하고 군데군데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 그리고 깔따구 각종 날벌레로 인해 매년 산책로 이용 주민들의 반복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가끔 악취도 난다는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동천변 전체 구간에 대해 호기를 조성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동천변 인근 산책로를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동천변 산책로를 보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 친화형 하천으로 재탄생시킨다면 대동천이 동구민과 함께하는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동천변을 만들기 위해 꽃길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정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동구의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내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학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학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공동체 연계를 통한 주민주권 강화 방안과 환경도시 선언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청년 자립망을 만들기와 빈집정비 및 주거 특별회계 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체 연계를 통한 주민주권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운영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시작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 분야가 반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주도의 주민자치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지원센터에 주민자치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 분야에 어우르기 위해서는 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 체험장 설치 및 환경교육 도시 선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30년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은 7억 톤에 달하며 1인당 탄소 배출량 역시 13톤으로 유럽 6톤, 중국 6.6톤, 일본 7톤보다도 많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축구 결의 대회를 통해 그린뉴딜의 지역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집행부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다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람이며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할 책임도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문제를 인지하도록 하고 지역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교육 체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 교육기관 참여를 통해 환경교육 도시선언은 세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교육 운영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의 선도 도시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청년 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청년의 자치와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삶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 자립마을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적응하고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는 물론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전 시내에서 공서격차가 이슈되고 있는 우리구 역시 청년 자립마을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양동, 용운동, 대동 지역은 지난해 말 개소하여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경제적 자립, 심신의 안전을 찾는 곳으로 건강한 청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간인 동부동락이 소재하고 있고 대전대, 우송대, 우송정보대가 있어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하늘공원 등 관광지가 인접하여 청년들의 왕래 또한 많은 곳이어서 청년 자립마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곳에 청년 자립마을을 만든다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 및 주거 특별회계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빈집은 안전사고의 위험, 범죄 발생, 주변 지역의 슬럼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구 침체 및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노후된 시가지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빈집에 관한 문제는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되었으며 빈집의 효과적인 활용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대전시에서는 5개구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빈집을 추정하여 현장조사 결과 3,858호의 빈집이 있다고 발표했고 그중 동구는 1,078호로 5개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빈집 정비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빈집 정비를 위해 우리 구에 대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창업자에게 초기 비용인 임차 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하거나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관내 빈집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황인호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학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황인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